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2011년, 세계는 공통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잡스 없는 애플이 혁신할 수 있을까? 아이폰처럼 세상에 없던 상품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애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연매출 4천억 달러에 순이익은 1천억 달러가 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애플 시가총액은 3조 달러로 삼성전자보다 10배가 비쌉니다. 반면 애플의 상징인 혁신 DNA가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애플워치나 비전 프로가 출시됐지만 아이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24년 발간된 애프터 스티브 잡스입니다. 제목처럼 잡스 사후 애플의 10년을 추적한 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했던 트림 미클은 애플 전 현직 임원 200여 명을 인터뷰해서 팀 쿡의 애플이 잡스의 애플과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잡스가 후계자로 쿡을 선택한 이유, 애플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사한 전략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팀 쿡의 로비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애플의 영업비밀이 하나씩 속살을 드러냅니다. 저자는 잡스가 팀 쿡을 후계자로 선정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잡스에겐 영혼의 파트너로 불리던 조너선 아이브가 있었습니다.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를 디자인한 천재가 바로 아이브입니다. 반면 쿡은 신제품을 만드는 능력에는 별로 재능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청사를 쥐어짜거나 재고를 관리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능력은 탁월했다고 합니다. 잡스가 아이브 대신 쿡을 후계자로 선정한 이유는 창업자 퇴진과 함께 망가지는 기업들을 여럿 봐왔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죽은 1966년부터 20여 년간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디즈니의 영화시장 점유율은 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폴라로이드 역시 창업자 에드윈 랜드가 쫓겨나자 생존의 기로에 놓입니다. 소니는 워크맨 신화를 쓴 모리타 아키오가 은퇴하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더 이상 내놓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오래 살아남는 기업이 되길 원했던 잡스는 아이브 대신 재무, 회계에 뛰어난 쿡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아이브가 본능에 의존하는 크리에이터였다면 쿡은 냉철한 분석가에 가까웠습니다. 저자는 애플의 창조적인 영혼 아이브가 기계 같은 쿡에게 밀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역시 쿡이 후계자에 오르자 애플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팀 쿡이 혁신적인 제품 없이도 애플의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잡스와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죽기 전까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오직 멋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팀 쿡 역시 매년 혁신적인 제품은 언제 출시되느냐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쿡이 내놓은 애플워치나 에어팟을 본 소비자들은 아이폰 같은 혁신이 사라졌다고 냉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도 애플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쿡은 IT 기기 혁신 대신에 오히려 서비스에 집중을 합니다. 서비스란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카드, 애플 뉴스 같은 디지털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팀 쿡은 사람들이 아이폰으로 시청한 영화에 구독료를 지불하길 원했습니다. 애플이 모든 디지털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쿡이 창조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아이폰을 쓰는 10억 명의 호주머니를 털기로 작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쿡의 전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2021년 애플이 쌓은 현금이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애플의 성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늘리자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한 해 53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애플워치나 에어팟 같은 웨어러블 제품 매출액 역시 코카콜라의 연매출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합니다. 쿡이 애플을 키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로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트럼프 일기 시절 미중 갈등은 매우 격화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계급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빼돌린 탐욕스러운 기업으로 애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중국 시진핑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또는 애플의 공급망을 폐쇄해버릴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쿡은
트럼프와 시진핑에게 동시에 접근을 합니다. 트럼프 정책을 칭찬하면서 애플이 미국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시기입니다. 쿡이 트럼프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은 매년 미국 아이폰 부품사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쿡은 그 자금을 마치 트럼프가 취임했기 때문에 새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마음에 들어서 쿡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만든 대중국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서 애플 제품이 모두 제외가 됩니다.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을 알게 된 쿡은 이제 중국으로 가선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은근히 중국 편을 듭니다. 양다리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쿡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도 수정을 합니다. 중국이 2017년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키자 애플은 중국 소비자 정보 관리권을 사실상 중국 정부에 넘기고 맙니다. 미국에서조차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했던 애플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저자는 이때를 쿡이 도덕적 나침판을 잃어버렸다. 독재자의 변덕의 좌우제는 움직이는 모래와 같다고 냉철하게 비판을 합니다. 반면 쿡은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의혹조차 부인을 하거나 입을 닫습니다. 책에는 애플과 삼성의 경쟁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6년 애플과 삼성은 특허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때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삼성은 기세를 몰아서 홍채 인식 기능이 세계 최초로 탑재된 갤럭시 노트 7을 출시를 합니다. 혁신 제품을 내놓지 못했던 애플은 위기감이 커집니다. 이때 갤럭시 노트 7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노트 7 소지를 금지합니다. 덕분에 애플은 아이폰은 안전하다는 무료 광고 효과를 누리면서 휴대폰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애플이 한 달 뒤 내놓은 아이폰 7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현재 애플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독점 소송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입점 기업에 부과하는 30%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소송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영업이익률이 75%에 달한다는 애플 내부 문서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세계 앱 개발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또 유료 콘텐츠 결제를 앱스토어 내에서만 하게 하는 인앱 결제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인앱 결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60여 개 게임사들이 공동으로 애플의 갑질에 맞서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마주한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하웨이 판매량은 애플을 밀어내고 이미 1위에 오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애플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바로 혁신에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갤럭시는 물론 중국산 제품보다 더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온 지가 오래입니다. 2024년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는 소비자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생성형 AI, 인공지능 경쟁에서도 뒤처진 상태입니다. AI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every industry.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시총 1위에 오른 반면 애플은 2024년에야 AI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자율주행차, 이른바 애플카 프로젝트는 2019년 중단이 됐습니다. 이 책은 애플의 과거 10년과 미래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평가는 다소 냉정합니다. 잡스가 세상을 바꾸는 기기를 공개할 때 흥분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쿡이 등장하면 냉랭해진다. 쿡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인터뷰가 책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반항아라고 불렸던 애플이 이제는 기술 산업의 지배자가 됐다는 긍정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애플이 오래가는 기업이 되길 바랬던 잡스의 선택은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잡스와 함께 애플의 혁신을 주도했던 조너선 아이브는 2019년 여름 애플을 떠난 데 이어서 2022년에는 컨설팅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애플은 쿡의 단독 체제입니다. 과연 애플은 과거 10년처럼 미래 10년도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프터 스티브 잡스는 애플 긍정론자는 물론 회의론자 모두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애플에 투자하고 싶다면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